31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 정치 혼란과 사회 불안, 자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외척 가문이 집권한 시기, 바로 이른바 세도 정치라고 그러죠. 세도 정치. 자, 요 기간은 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순조, 헌종, 철종, 1800년에서 1863년까지인데, 자, 이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여기 보면 뭐 매간 매직 나오고, 정치 기강이 무너지면서 수령 자리가 이제 상품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서 이제 지방간이 됐으면 또 그걸 뜯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농민들 수탈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특히 이 삼정, 세 가지 세금 행정인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황곡, 이게 너무 심해지고 도저히 못 참으면 이제 뭐 농민들이 홍경래난이라든지 뭐 진주 밀란 같은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고서라도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비기, 도참설 뭐 이런 것 등이 유행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이시왕조 운이 다하고 정시왕조가 들어선다든지 정감로, 또 뭐 여러 가지 뭐 벽서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왕조의 교체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뭐 새로운 사상으로서는 뭐 이제 동학이 이때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구야강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농민 봉기의 진상을 조사한 안핵사 박규수가 바로 진주 밀란 때 박규수가 부임을 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황곡 등 전정, 군정, 황곡 이런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삼정의정청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5번인 것처럼. 이게 다 이제 임술련, 진주밀란 그 중에 하나이죠. 이런 게 있고, 정감록이라든지. 자, 근데 정답은 4번인데, 임꺽정이 이끄는 도적대 가담을 임꺽정은 조선 중기 16세기인 명종 때 활약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16세기 중엽에도 조선 왕조에 약간 위기가 왔어요. 수치 체제라든지 이러한 뭐 사화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무튼 상층부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일반 백성들도 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저서가 우서예요. 실학자 중에서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인 바로 유수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상적 실학의 특징은 뭐냐면, 상업을 중시한다는 것은 산업공상, 기존의 유교적 직업관에서는 상업이 제일 말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직업의 어떤 평등을 주장합니다. 뭐 직업의 규천이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산 양식, 맹아 이런 것이 보이는데, 뭐 이런 상공이 발달하려면 합작이 아니라 합자, 자본을 이제 크게 해서 합자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한다든지, 또 이제 중상적 실학의 특징은 이런 그 상업이 발달하려면 도로라든지 뭐래저는 그 수레 같은 어떤 교통 수단 이런 것 등이 이제 잘 정비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아무튼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이제 뭐 박지원이라든지 박제가 뭐 이런 쪽의 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해서 정조가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 크게 쓰임받게 한 사람은 중농적 실학의 집대성자인 바로 정약용이 되겠죠. 이분은 이제 중농적이고요.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 사상의학을 확립한 사람은 이재마가 되겠습니다.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을 남겼죠.
북학이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했다. 예, 북학파 실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서울 출신 규장각 검서관인 이제 박제가가 되겠습니다.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이를 사설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런 지전설이라든지 무한우주론 이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우주관을 내비친 사람은 바로 담원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박제가 홍대용은 이제 북학파 청의 그런 학문을 수용하자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하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3번 가에 들어갈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99년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서 너무 차별받았다. 개화 정책에 대해서 또 반발을 했다. 빈민들이 개화 이후로 도저히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죠. 자, 이모군란을 이제 정부에서 진압을 못하자 청에 원군 요청을 해서 청이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 남병들은 이제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이제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여기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청이 진압을 하고 우리 조선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엄청난 특혜, 즉 내지 교육권, 일본인들도 갖지 못했던 내지 통상권도 얻게 되고, 수도인 한성으로 지은 한성 개장권, 또 도성과 관련된 포구인 이제 양화진 진출권 이런 것까지 얻게 됩니다.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가 공사관, 교관에 대한 그런 희생과 피해에 대한 어떤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공사관에 또 습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경비병을 주둔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조약. 자, 나머지 보시죠. 청의 영선사가 파견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개항 강화도 조약 이후 1880년 12월에 통리기무하문이라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바로 이거는 어떤 그 가서 배워오라는 어떤 시찰단의 성격이 있죠. 예, 청의 천진에 있는 무기 공장을 견학하게 되고요. 또 그 오군영이 이제 이때 이제 이영으로 개편이 됩니다. 무이영과 장어영, 이게 바로 이제 90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 통리기무하문의 개화 정책에 따라서. 네, 통리기무하문 설치. 이게 다 그 1881년 다 이게 있었던 일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모군란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어떤 개화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그러한 차별, 이런 것이 폭발한 게 바로 이모군란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스티븐스가 외교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은 1904년 8월 1차 한일협약에 따라서 노엘 전쟁 중이죠. 이른바 고문 정치라고 해서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그 다음에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죠. 예, 그건 또 뒤에 일이 되겠네요. 다음 34번 가에서 다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국론이 두 가지 주장을 받습니다. 서양이 적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쪽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이 적과 같이 난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 사람의 주장입니다. 전자를 따르면, 즉 무엇이냐면 서양을 공격을 해야 된다. 우리 안에 나라 안에 전쟁 보존되고, 후자를 따르면 서양 적과 화친한다. 인류가 금수의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결국 뭐냐면 서양과의 관계에서 이제 화친을 배격하고 싸우자는 것이죠. 척화 주전.
위정척사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저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싸우자는 것은 이제 병인 양요 때 위정척사의 그 흐름을 묻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1860년대 생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위정척사 세력들은 지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항로라든지 기정진 이런 사람이 되겠고요. 자, 나는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양으로는 겨우 다를 것이 없다. 강화도 조약 때 일본과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에 최익현의 그러한 외양 일체론이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1870년대 어떤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외양일체론은 봐서 무엇이냐면은 결국 개항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예. 척화주의는 통상수교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르던 나라인데 미국 관련돼 있는 거 바로 조선책략과 관련돼서 연미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들이 우리 허점 말고 뭐 요구하면 어떡할 거냐. 바라서 이거는 이제 조선책략 유포와 관련이 돼서 이제 정부가 이제 미국과의 수교를 염두에 두고 개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로 영남 만인소죠. 이만선 등. 예. 이게 1881년에 있으니까 1880년대 위정척사의 그러한 흐름, 개화 반대고 1890년대에 오면은 이제 그 단발령 있죠. 예. 또 을미사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항일 의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4단계는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제 통상 반대한 사람 척화주주는 이항로, 기정진 맞죠? 예.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법정 뒷받침하였다 맞죠? 강화도 조약 체계를 반대했다 맞죠? 단발령과 을미사변으로 계기되었다 아니죠. 조선책략 유포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요거는 1890년대 그런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입니다. 단순히 뭐 상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조선책략의 유포로 인해서 이러한 마찰, 맞죠? 영남 만인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글이 쓰인 배경으로 오는 것은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조선 중립화론 하면 두 사람이 있죠. 유기준과 독일 총용사 부들러가 있는데 이게 나온 시점이 1885년이에요. 갑신정변 이후 이제 조선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그 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간섭에서 조금 이제 멀어지려고 좀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로 밀학설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러시아하고 조선이 좀 가까워진다. 여기에 영국이 화들짝 놀라서 영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바로 거문도를 이제 러시아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거점인 남해안에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가 기존의 청일 외에도 러시아, 영국까지 이제 끼어드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조선이 취할 수 있는 길을 이제 결국 조선이 중립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바로 거문도 사건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죠. 1차 영일 동맹은 1902년에 있었는데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그 아간 파천 이후로 이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 패권을 놓고서 러시아와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좀 더 강대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되고 1, 2차 영일 동맹이 있고요. 또 미국하고도 이제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든든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였다.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승리해서 요동반도를 가져야 되는데 러시아도 여기를 노리고 있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를 좌절시킨 것이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청일 전쟁에서 이건 뭐 삼국간 상황과 관련인 것이고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거쳐냈다. 이게 바로 아간 파천이죠. 그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세진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청에 이어서 러시아도 눌러야 이제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지원을 얻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밑줄근 개혁안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안, 바로 이른바 패정개혁안이죠. 네. 자, 이 패정개혁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갑오개혁 때 일부 반영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분제, 봉건적 악습, 뭐 이런 것 등은 이제 후일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되죠. 뭐 토지의 균등 분배, 이건 기득권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는 않았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반봉건,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 것이 뭐 조병갑 같은 탐관오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을 문제를 하고 외국에 대해서도 이제 반외세적 입장을 취합니다. 자, 탐관오리를 징계하 쫓아낼 것, 뭐 이거 되게 이거 되겠죠. 탐관오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국가의 모든 재정을 호조해서 관할할 것, 재정에 일어나죠. 자, 이거와 관련된 것은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조에 있습니다. 호조에서 재정이라는 갑신정변 개혁정강 14조 안에 있고, 탁지아문이라면 1차 갑오개혁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의정부와 각 아문이 나온다는 것은 갑오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해당이 안 되고요. 죄인 외에 친족에게 연자죄 폐지, 이 연자죄 폐지 이것도 역시 1차 갑오개혁 때 나온 것이죠.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전제 황제, 이거 다 대한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요 시기에 활동하던 게 바로 독립협회가 있죠. 독립협회의 그 허니 6조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공공의 의견으로 모못을 발기하여 영음문의 유지에 독립문을 새로 세우고 모화관을 거쳐 독립관이라 하고 등등등등. 바로 독립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아간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등 조선의 자주국권이 크게 흔들리게 되자 서재필 등이 중심에서 이 독립협회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자, 다음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래서 이러한 자주국권을 위해서 이제 자유민권과 관련돼서 이제 만민공동이라든지 어떤 이제 정부와 또 교섭을 할 수 있는 관민공동으로 또 이제 확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열고 뭐 토론이라든지 강연회, 아주 그 민의 활동이 굉장히 이 자유민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자강개혁 뭐 이런 거 등과 관련돼서 이제 자유민권과 관련돼서 참정권 운동이 있는데 이 관민공동의 헌의육조에서 나오지만 중추원 관제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을 했고 민중계몽을 해서 토론회, 강연회 이런 것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채보상운동. 일본에게 진 빚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갚자는 이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있었죠. 이것을 주도한 것은 시작은 대구의 서상동 김광재의 회사인 광문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구에서 나중에는 이제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조직으로 단일화됐죠. 공화정책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독립협회는 공화정치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황권을 도모한 공고히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군주제는 여전히 인정을 하는 입헌 군주제의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민회가 이제 그걸 극복하고 공화정치를 추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은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남만도 구절은 이제 서간도 쪽인데 이쪽으로 집중 이주를 하고 여기에다가 단체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 특히 무관학교 장기적으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한다. 바로 신민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민회가 이제 그 집단 이주란 했는데 이회영, 이시영 형제, 석주 이상용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집단 이주를 해서 단체로는 이제 경학사라는 걸 세우고 무관학교 학교와 관련된 것은 바로 신흥 강습서, 신흥 무관학교 이러한 것이 있겠고요. 신민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애국계몽단체예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 진흥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도산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를,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이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산업과 관련돼서는 태극서관이라든지 자기회사 이런 것 등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신민회 전속기간은 1907년에서 1911년까지 비밀결사 형식이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1920년대에 전개한 것은 이것도 역시 1천만이 이런 시기라는 구호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 우리 민족이 이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란 말이 많이 나오죠. 국제보상 기성회 이런 것처럼. 일본의 항우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킨 것은 최초의 애국계몽단체인 보안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1904년이고 농촌 계몽을 위해 부나로또 운동,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 속으로 가자 이런 소리죠.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사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사 1930년대 초 조선일보는 이제 문자보급운동, 한글 보급과 관련돼 있죠. 고종의 강제퇴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애국계몽단체 중에서 바로 대한 자강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다가 결국 해산되고 말았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9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는 것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형유산에 등재됐고 시치미를 뗀다는 말에 유래를 했다. 자, 오주연 문장전 상고의 기록을 통해서 고려에서는 응방을 두어 원의 세공, 공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이 매응자죠. 결국은 매와 관련됐으니까 매사냥이라는 가곡, 우리 전통 노래죠. 가곡, 매사냥.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아마 강강술래, 줄다리기, 남사당 아마 다 된 것 같고 윷놀이는 아직 아닌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어요. 이건 좀 더 확실히 좀 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일제가 다음 대책을 마련한 배경으로 오는 것은 사이토 마코토 총독. 그러면 보나마나 문화 통치죠. 1920년대. 보기 보면 이것 보면 알 수 있죠. 장래 운동은 작년 봄 3월에 있었던 소요. 이거 3.1운동이죠. 3.1운동 이후 일제가 너무 이제 온 국민의 저항을 맞으니까 좀 다른 방법. 그래서 동화시킨다는 것이죠. 일선 동화, 일선 병합. 그래서 바로 3.1운동이 온 국민의 저항인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사이토 마코토는 이제 문화 통치와 관련된 그런 총독이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1909년 11월에 있었는데 그 원인은 식민지 차별교육과 관련돼 있죠.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기차에서 경찰이 이제 한국인 학생들만 이제 막 가혹하게 이제 법 적용을 하는 것이죠. 순정 인산위를 기회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60만세죠. 그래서 좌우 합작 민족 유일당 운동이죠. 학생들과 사회주의 천덕여 여러 세력들이 같이 제휴를 해서 이런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의 결과가 결국 그 이듬해 신간의 결성으로 좌우 합작 단체인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등 중심에서 실학의 고전등을 정리하면서 우리 조선의 학문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조선어학 운동이 1934년 다산서거 100주년을 앞두고서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